네, 지금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철강주들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스틸이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철강주들 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하락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S&T 에너지가 6%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KC도 약보합권 그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에서는 코리아 FT가 6% 넘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기술, CG트로닉스까지 약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의 특징 주도로도 한번 두 분과 함께 짚어볼게요. 김시은 팀장, 김민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철강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스틸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금강철강, 대동스틸,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지난주에 나온 뉴스였죠. 14일에 대중 관세 인상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제 일정이 다가오니까 철강주들이 다시 움직이는 건지 철강주 상승의 이유를 대표님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철강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좀 이제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카드를 꺼내냐 여기에는 기대감도 계속 만들어지면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저가 공세를 막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세금을 크게 부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대선을 또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그럼 200%를 넘게 매기겠다.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또 트럼프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적으로 저가 공세가 이제 멈춰진다라고 하면은 국내 철강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가 있어서 기대감이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 주는 또 마침 CPI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걸 해치하기 위해서 시장이 좀 눈치를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개별 장세에 대한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철강주 쪽은 계속해서 이번 주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이나 이번 주 내에는 이런 철강 중소형 좀 테마성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네. 이제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흐름이 만들어지겠지만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내려가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득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실적주 개념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기회를 줄 때마다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래도 좋은 타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큐브엔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 엔터주도 지금 좀 잡음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큐브엔터도 한번 살펴볼게요. 엔터주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게 보시는지 사실 팀장님께서는 그 엔터주를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셨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시간외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큐브엔터 자체는 좀 따로 놓고 본다면은 좀 괜찮게 봐도 될까요? 일단 개별 기업단에서 보게 되면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1분기 엔터 4사들 전반적인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컨센도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YOY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상회했고 시장 예상치 역시도 소폭으로 상회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잘 해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도 좀 강세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좀 개별 기업이 먼저냐 혹은 섹터 전반이 우선이냐라고 좀 따져보게 되었을 때 결국 산업을 이기는 기업은 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산업 전반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현재 엔터 섹터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권에 있고 계속 다른 노이즈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첫 번째로 하이브에 대한 이슈라든지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YG라든지 JYP 쪽에서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특히 주력 IP에서 좀 기존의 IP 빼고 좀 앞으로 차세대 IP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나오게 되면서 좀 엔터 섹터 성장 전반에 대한 흐름
좀 이제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좀 주가는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어떤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는지에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상이하게 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주가의 바닥권 수준이고 밸류도 굉장히 낮게 위치해 있어서 현재 천천히 계속해서 관심권이 있어야 하는 영역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다고 해서 내가 100%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해서 현금을 100%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JYP라든지 지금 하락의 트리거를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저점이 형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17일에 또 이제 민희진 대표의 운명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이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결과가 17일에 나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하이브의 주가 변동성도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일의 변동성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큐브엔터 단일로 따져보게 되었을 때 엔더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따져봐야 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 쪽에서의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여부. 저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었던 게 여자 아이들이라는 IP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탄탄합니다. 특히 좀 그룹의 멤버 중에서 우기라는 멤버가 네.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엔터 쪽에서의 센티가 살짝 꺾였던 게 중국 쪽에서의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는 것인데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으로 확인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큐브엔터의 주력 IP가 여자 아이들인데 내년 재계약 예정입니다. 우리가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그룹을 좀 재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돈을 많이 벌어줬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연차가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고 연차 쌓여 나가고 있는데 저연차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성장이 더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큐브엔터가 만약에 여자 아이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고 싶고 전반적으로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불확실성 요소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현재 블랙핑크처럼 만약에 그룹단에서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은 좀 전체적으로 업황 분위기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큐브엔터 뭐 실적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흐름 짚어주셨고요. 네. 조선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조성가 지수 강세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좀 갈등 속에 국내 조선주들의 좀 수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들 주가도 승승장구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꺾이지 않고 조선주가 잘 달리고 있거든요. 조선주들 뭐 지금도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 시점일까요? 네, 뭐 최근에 또 시세를 주고 나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철강 쪽에 대한 좀 시간의 강세가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 해운주 쪽도 이제 개별 장세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 음인료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해운주들이 움직였던 타이밍을 보시게 되면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타날 때마다 해지주 경향으로 많이 움직였던 모습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CPI 지수가 나오고 이번 주에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도 있고 부의장에 대한 연설도 있고 이번 주에 좀 기대감이라든지 우려감이 많이 쌓여 있는 해지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눈치를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해운주라든지 해지주 아니면은 미중 무역 분쟁처럼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산업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타이밍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의 재료가 나와서 우리가 이번 주는 적어도 지켜봐도 나쁘지 않겠다.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철강, 해운주, 그리고 큐브, 엔터, 그리고 VT까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짚어봤고요. 저희 종목 고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칩스앤미디어 네. 31,000원에 100% 샀거든요. 아이고, 걱정이 100%를 들어가셨어요. 많이 빠졌고 걱정합니다. 아이고, 지난주 금요일장에 급락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중립이 나왔네요. 그러면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11% 급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뭐 삼성전자발 악재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일단 네. 지금 2주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2주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가이던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AI 전반적인 흐름들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뭐 미국에서 기술주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주가 약세를 띠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3 납품을 제한했다라는 찌라시가 좀 이제 금요일장에서 돌았고 오늘장에서도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단독 뉴스로 좀 보기도 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2주 기간의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청자분께서 네. 이제 반도체 쪽에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으셨는데 결국 반도체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사실 비중이 잘못되었습니다. 100%네. 네, 100%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형주 단도 아니고 칩셋미디어의 100%. 물론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100%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종목이라도 100%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우선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런데 이제 100%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내가 비중을 100%를 갖고 있고 현금을 또 따로 빼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나는 현금도 없고 비중이 100%라면은 다소 시간은 약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100%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실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종목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선 또 다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붙어야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내려올 대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특히 이평선 자체가 아래로 꺾였어요. 지금 관련했을 때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주들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PI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좀 비중 조절을 하셔야 한다라고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긴 한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조금 비중 조절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라인대를 깨지는지 여부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이 라인대가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유가 2만 원 라인대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 지난 차트의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2만 원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있었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현재 2만 원 라인대에서 지금 그 지지 라인대에 내려와 있습니다. 2만 원 라인대를 살짝 깨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을 살짝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2만 원 라인대를 조금씩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거나 기간 조정을 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버텨보시라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 네. 반도체 같은 경우가 현재 단기적으로 센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이지 결국 반도체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양새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 모양이어서 조금 더 버텨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비중 100%는 언제나 이야기를 했듯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칩셋미디어에 대한 전략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얼마까지 올 수 있어요?
아, 네.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가격 라인 좀 어느 정도까지 상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기술적으로 24,000원 라인대까지 1차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24,000원 라인대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28,000원 라인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 28,000원 라인대에서 3만원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가까지 올라가시기가 약간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이 올랐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면서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이 무조건 반등을 한다 그래서 24,000원, 28,000원 할 때까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치고 혹은 약간의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온다면 그때는 조금씩 비중을 정리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뷰노요. 뷰노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000원에 10%요. 아, 이거 조금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혹시 오늘 좀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뷰노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또 오늘 나왔죠. 두 분의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뷰노는 네, 두 분 다 중립을 주셨습니다. 네. 김민성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뭐 실적 매출은 대폭 증가했고 네. 영업이익도 조금 손실을 좀 줄였다라고 하는데 연내에 또 흑자 전환한다라는 네. 말도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추가적인 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시긴 할 텐데, 일단은 CPI 지수를 보면서 좀 기술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뷰노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작년 기준으로 300% 정도 되는데 부채 비율이 349%입니다. 그래서 유보율보다 부채율이 더 높은 상황이라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중요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이 더 중요한 뷰노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성장 모멘텀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증시도 눈치를 보고 있고 뷰노도 마찬가지로 그 CPI에 대한 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기다리면서 차트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버티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번 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을 깨고 또 아래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매를 하거나 당장의 손절을 결정하시기보다는 방향성을 보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좀 비중은 10%라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추세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그때는 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는 한번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더라도 지금 평단가가 42,000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구간이 또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한번 낮춰주시고 지금 매수가 42,000원대에 반등이 왔을 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좀 어느 정도 입절을 하시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성장주이니만큼 CPI 발표 꼭 확인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뷰노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뒷번호 3632번님께서 삼성중공업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매수가는 9,900원에 비중 10%입니다. 목표가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오늘이나 네. 금요일장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신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52주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추가적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적인 흐름들을 봐야 하는데 연 차트로 보게 됐을 때도 지금 전고점 뚫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목표가라기 보시다는 좀 추세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조선 쪽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나오게 되면서 조선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제가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인데 그 이유가 실적 개선도 지난해 가장 빨리 나왔어요. 그동안 이제 삼성중공업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FLNG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비중을 담고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끌어보시고 갑자기 단기간에 주가 급등락이 심하다라고 하시면 그때 조금씩 익절하시는 구간이고 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좀 시청자분께서의 매수 단가가 약간은 현재가와 아슬아슬하게 좀 네. 비슷한 라인대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특히 HD 현대마린솔루션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매수세가 언제 끊기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딱 깔끔하게 2분 채워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는데 매수가가 9,250원 그리고 7% 비중입니다. 이 전방산업 업황도 궁금하시고 언제쯤 매도할지도 궁금하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5178님께서 약간 수익권이시거든요. 폴라리스 지금 앞서서 저희 AI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게 폴라리스 AI랑 좀 돌아가면서 같이 수급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폴라리스 AI가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나타나면서 조정을 받고 같이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제가 좀 장중에 움직이길래 좀 봤던 종목인데요.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전기, 전선 쪽이 수급이 빠지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양전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럽다, 좀 내가 계속 들고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 구간에서 앞전에 이제 전고점을 한번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이 구간은 투자 과열을 먹지 않고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 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제 폴라리스 그룹 자체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탑재되는 이제 AI 서비스도 기능이 탑재가 된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 프리미엄이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은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AI에 대한 좀 체질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전고점을 충분히 더 돌파를 하면서 2차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 크게 좀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추세가 급격하게 좀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음봉이 좀 길게 나왔을 때 그때를 좀 우리가 매도 타점으로 보시고 지금은 진득하게 홀딩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AI 관련주들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6,000원에 97%.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3년 전 됐어요. 3년 전.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예. 최근에 좀 밀려가지고 약간 고민되실 것 같아요. 86,000원 고점 찍었을 때 최근 팔려고 그러다가 따로 한 9만 원 가겠지 해가지고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좀 많은 분들의 네. 마음이시죠. 네, 사실. 놓치셨어요. 3년 만에 매수가까지 네. 왔는데.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뭐 삼성전자는 항상 뭐 긍정이죠. 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86,000원 정고점에서 매도를 좀 놓치시긴 하셨는데 사실 걱정 없잖아요. 들고 있으면 그렇죠? 일단 뭐 비중이 97%라는 점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점에 대해서 좀 긍정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항상 10만 원 간다, 뭐 8만 원 간다 하면 10만 원에서 살짝 멈추고, 네. 9만 원 간다 하면 8만 원에서 살짝 멈추고, 10만 원 간다라고 하면 9만 원에서 살짝 멈추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해요. 좀 삼성전자 그동안 꽤 길게 보유하셨는데 좀 본전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살짝씩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기간 주가의 조정이 살짝은 나오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삼성전자 관련했을 때 HBM 관련 루머가 계속 나와주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센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긴 하나, 현재 삼성전자 주가 차트 흐름들을 보면은 아직 안 깼습니다. 추세를 안 깨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61선 이평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 긍정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물론 HBM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매출에 대한 영역 계속 커질 것은 분명을 해요. 하지만 HBM뿐만 아니라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서의 가격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 폭 자체도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승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사이클은 2년 전, 3년 전과는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IT의 수요가 좀 꼭대기에 와 있었을 때 좀 피크를 좀 쳤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이제 실적 개선되고 있고, 특히 디램, 낸드 다시 한번 좋아지려는 흐름들, 특히 HBM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쪽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계속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AI 칩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HBM을 비롯한 다른 반도체 이제 디램이라든지 이런 쪽도 함께 가격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97%라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라는 점을 감안을 해도 비중이 거의 100%에 좀 육박하다 보니까 본전에 오시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서 반드시 현금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앞으로 한 2, 3년 더 끌고 가주세요. 네,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구산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310원에 가지고 있고 35%입니다. 아, 오늘 들어가셨나요?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네네. 아, 오늘 들어가셨군요. 네네. 아, 들어가자마자 밑꼬리를 기게 달아서 좀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기대는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손절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네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오늘 딱 단타 치기 좋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신 네, 것 같은데 네. 이게 딱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니면 도 약간 그런 자리로 아무래도 그렇게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게 접근을 하셔야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좀 기대 수익률을 이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자리라서 그렇게 접근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거 이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7,300원대를 벌써 3번을 터치하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그 자리가 딱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7,300원대를 잡아 먹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다른 종목처럼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심리적으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 매물이 같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같이 동반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신 거니까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 6,900원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하시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7,3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분할 매도로 수익 챙겨가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미 많이 떠버린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짧게라도 수익을 챙겨가면서 리스크 줄이는 매매하는 게 지금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있으실까요? 많은 정보를 감사하게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구산업으로 꼭 더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구산업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덕양산업 10%요. 5,500원요. 어떤 거요? 덕양산업. 덕양산업이요. 네. 네. 최근에 계속 밀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한 2달 됐지 싶은데. 2달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들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덕양산업 지금 차트가 계속 우하향 추세인 것 같거든요. 한번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좀 주가가 급등을 한 이후에 좀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수급적인 주체가 더 이상 좀 플레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자리가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었을 때 44,800원이라는 라인대를 이제 이전에서 갭을 띄어서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 라인대를 만약에 깨게 된다면 그 아래 갭을 메우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주가의 모습들은 추가적으로 더 아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만약에 주가의 하락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44,000원 라인대까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라인대까지도 만약에 깨게 된다면 그 아래 하단 라인까지가 3,900원 라인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이 제가 그동안 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그렸었는데 만약에 이 라인대까지 오게 되었을 때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의 모멘텀 특히 자동차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받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조금씩 좀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가격 라인대도 말씀드려봤고요. 조금씩 수익 실현에 대한 방법도 좀 알려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양산업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버분 반도체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500원에 30%요. 17,500원이요. 네네. 네, 몇 달 좀 들고 계셨나 봐요. 네네. 네.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세요,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걱정 많이 되시죠? 계속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매수하고 네. 난 이후로 계속 밀리고 있는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가지고 계신 분들 연락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일부 전문가 분들보다 반도체 더 중립 부정인 의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김민성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반도체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제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산업은 없다 보니까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인데 그 시기에 오버부 반도체가 조금 짙은 조정을 같이 받고 있는 모습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도 계속해서 있고요. 실적 자체가 작년에 적자를 좀 기록을 한 만큼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이제 반도체가 다 잘 가는 그런 흐름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중요한
중요한 거는 실적이 잘 찍히면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30%면 적은 비중도 아니시고 평단가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막 엄청 높은 구간은 아니라서 당장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평단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면서 실적이 잘 찍히고 있고 굉장히 지금 가격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반도체 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보 반도체 뭐 굉장히 최악이다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깊은 조정을 받았을 때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회복은 또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시면서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고 좀 더 저평가를 받고 있고 실적이 더 잘 찍히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버브 반도체 많이 힘드시겠지만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98번님께서 TLB 가지고 계십니다. 28,700원에 20%, 목표가와 손절가,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며칠 동안 급락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네요. 딱히 좀 악재가 없었는데 이틀 동안 갑자기 조정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김시은 팀장님과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LB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목표가랑 손절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TLB가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TLB 지금 현재 주가에서 손절을 하시라라기보다는 조금 더 버텨보시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동안 이제 TLB 좀 단기간 주가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루머라든지 반도체 쪽 특히 기술주 쪽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오고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주로 수급이 어느 정도 돌게 되면서 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반도체 섹터는 우선 첫 번째로 CPI가 잘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어긋나게 되었을 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술주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에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실적이 발표가 되고 가이던스에서 앞으로 AI에 대한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도체 쪽에서 센티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선 약 1주에서 2주 혹은 그 이상의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HBM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DRAM이라든지 낸드 가격 회복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TLB 같은 경우가 AI 서버향 SSD 모듈 PCB 관련 종목입니다. AI 관련했을 때 그동안 HBM만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AI SSD까지 이야기가 확장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현재 TLB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다만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를 제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TLB가 단기적으로는 26,000원대라는 라인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26,000원 라인대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던 그런 구간대입니다. 만약에 이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아래 박스권 라인대까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3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그 이유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3만 원 라인대에서 그동안 5번 정도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윗박스권 상단 라인대에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궁금하다고 하신 부분이니까요. 가격 라인까지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스마일님이신데 마녀공장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22,850원, 비중은 5%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품도 최근에 괜찮잖아요. 실적도 좋고. 네. 마녀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녀공장도
소폭이긴 하지만 좀 매출액 증가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품 산업들이 빠르게 회복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주가는 막상 그렇지 못했죠. 그랬던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그거를 타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이제 일본, 미국, 유럽 쪽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화장품에 대한 산업이 중국 없이도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불확실성 해소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마녀공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치우치지 않고 글로벌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 보게 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라든지 비중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득하게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좀 단기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상담까지 마무리됐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엠비엔골드 수익률 최상위권 매니저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투자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